반갑습니다. 김프로입니다. 자, 이번에는 워크 다이어트 활동에서 낭비 업무하고 핵심의 차이에 대해서 좀 언급하려고 합니다. 기업체 대상으로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이제 첫 주 때 보면 고객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수집하면서 투입되는 컨설턴트가 고민을 해요. 자, 워크 다이어트의 도대체 개념이 뭘까? 컨셉이 뭘까? 추구한 가치가 뭘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주는 사실 진도가 나가는 것보다도 어떻게 이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이제 성공시킬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그에 맞는 컨셉을 정합니다. 컨셉. 그래서 머릿속에 계속 돌리죠. 워크 다이어트 왜 하는 거지? 뭘 위해서 하는 거지? 이런 컨셉을 계속 고민합니다. 고민해서 이제 그 2주차 때 이제 고객사 담당자분들한테 이제 보고를 하게 되죠.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저희처 이런 컨셉으로 이제 WBS를 만들어서 이제 보고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워크 다이어트 활동에 대한 그 고객사하고 거래하면서 그 낭비하고 핵심의 차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또 워크 다이어트란 컨셉을 뭐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를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편의상 워크 다이어트를 WB를 하겠습니다. WB 활동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WB에 대한 컨셉, 철학, 방향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정할 건지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제가 그 고객사하고 거래하면서 하나 예시를 들었을 때 이제 사과 농부가 있습니다. 근데 사과 농부가 이제 사과를 판매합니다. 케이스가 두 개 있어요. 사과 한 개에 2만원짜리 사과를 만들어서 판매할 건지, 사과 4개를 개당 한 개당 5,000원을 판매할 건지. 그러니까 두 가지 컨셉이 있어요. 하나만 이제 한 개당 2만원을 판매하는 경우하고 4개를 판매해서 한 개당 그 5,000원씩 해서 총 전체 금액은 똑같이 이제 2만원이죠. 그러면 이제 비즈니스 측면에서 보면 투입되는 그 이 자원이 낮아야 되겠죠. 그래서 낮은 금액에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럼 왜냐면 사과 4개 만들려면 그 4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더 들어가야 되는 거고, 사과 1개 만들려면 그 1개만 에너지가 더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곱하기 4배가 더요. 그래서 기업의 추구한 가치는 이게 이쪽으로 컨셉하는 거예요. 그 한 개당 2만원짜리 사과를 판매하는 모습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농부가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사과 한 개당 2만원짜리 만들려면 사과 요만하면 안 되겠죠. 또 막 큰 걸 만들어야 되겠죠. 그 고객이 그 2만원짜리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당도가 높아야 되고, 두 번째 크기가 커야 되겠죠. 자, 이 사과 나무에 있는 사과를 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농부가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이 사과의 가지를 겨울 자릅니다. 잘라서 양분이 여러 가지로 안 가고 한 가지 쪽으로 집중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사과는 기본적으로 이놈은 자기 시종자가 계속 퍼지는 걸 원해요. 그래서 한 나무에 한 가지 안에 그 사과 여기 작은 사과가 여러 개 나옵니다. 여러 개 나오면 이 여러 개만 나온 순간 그 가지에 있는 사과는 크기가 요만하게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편 1번, 2번, 3번, 4번, 5번 5개의 사과씨가 있다면, 이 사과를 다 살리면 사과 산출물이 요만합니다. 시키면서 4개짜리를 만드는 거죠. 5천짜리 사과를 만드는 거죠. 그렇지만 2번이면 사과가 이따만 크게 만들려면 어떻게 됩니까? 양분이 이 큰 2번에다가 다 집중할 수 있게끔 1번 자르고 3번 자르고 4번 자르고 5번 잘라 다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하는 거예요. 선택과 집중. 이 워크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필요한 업무를 과감하게 제거하고, 그리고 핵심 일에 집중할 수 있게끔 필요 없는 것들을 과감하게 제거하는 게 워크 다이어트입니다.
그래서 워크타임 해보니까 일을 주는 것도 있지만 일하는 가정상 효율성을 높은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낭비하고 그리고 핵심 1위가 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낭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MVA, 그냥 낭비 그 자체가 있을 거예요. 필요 낭비, 어쩔 수 없는 낭비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핵심 1이 있겠죠. 자, 그러면 이 화면에 있는 것처럼 낭비가 뭐고 필요 낭비가 뭐고 핵심 1이 뭐냐면 예시 드리겠습니다. 자, 핸드폰 판매사, 이제 판매원이 있다 칩시다. 이 친구가 지금 이제 어디 있냐면 강남에 있어요. 강남구에 있고, 근데 고객은 어디 있냐면 이제 종로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업사원은 핸드폰을 들고 고객이 있는 종로까지 가서 종로역 앞에 있는 탁구공원 옆에서 이제 스타벅스 커피숍에서 만납니다. 핸드폰은 어떤 기능이 있고요,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이 또 있지만 뭐 선생님께서는 이 핸드폰 사용하면 비즈니스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업을 하겠죠. 그래서 핸드폰 판매합니다. 판매하면 자, 요 케이스 봤을 경우 이 영업사원의 핵심 일이 뭐냐면 핸드폰을 판매하는 요 순간입니다. 요 순간.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필요 낭비 있죠. 필요 낭비는 뭐냐면 강남에서 종로까지 가야 되는 이동 있죠. 어쩔 수 없는 거, 불가피한 거는 요게 필요 낭비입니다. 낭비고 그 외에는 전부 낭비돼 보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고객한테 판매하고 접근하고 탐색하고 설득하고 요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필요 낭비고, 판매가 이제 핵심 일이고, 그 매주마다 매달마다 이제 집계 내고 회의를 하고 그리고 청소도 하고 고객 응대도 하고 교육도 받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낭비입니다. 낭비. 그러면 낭비는 과감하게 제거 또는 축소 컨셉을 가야 되고요. 그리고 필요 낭비는 축소나 합리화도 가야 됩니다. 합리화도. 자, 그러면 여기서 비즈니스 측면에 보면 봅시다. 자, 낭비는 후공정이나 고객에게 돈이 지불하지 않는 것들을 다 낭비로 보는 거예요. 전부 다. 부가가치가 없는 것, 효과가 없는 것 전 낭비 보고, 필요 낭비라는 거는 비즈니스나 법규나 여기 있죠. 법률이나 규제 때문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 지금 영업사원이 강남역에서 종로까지 가야 할 이동,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 필요 낭비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핵심 2는 고객에게 가치 제공하는 그 자체, 즉 후공정이나 고객이 기꺼이 돈을 지불하는 것. 여기 영업사원은 판매죠. 최종 요 단계. 이렇게 나눠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니 저기 매주마다 매일마다 회의하는데 이것도 사실 뭐 이거 핵심이 아닙니까? 보고서 작성도 핵심 아닙니까? 핵심을 해석할 수는 있겠죠. 그건 핵심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내가 회의 많이 하면 고객이 핸드폰 사주냐? 내가 보고서 100장 만들고 200장 만들면 고객이 핸드폰 사주냐죠. 아닌 거예요. 교육을 많이 받으면 핸드폰 판매에 스킬은 배워도 네 교육 2시간 받았으니까 고객이 네 핸드폰 사줄게, 이 컨셉 아니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업무 잡에 대해서 그 본질적인 거는 후공정이나 고객에게 돈을 제공해주는 그 순간, 그게 핵심이고, 그걸 어쩔 수 없이 그걸 하기 위한 가정상 법규상 규정 때문에 발생하는 낭비는 필요 낭비. 그래서 그 나머지 다 낭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현업에서 보면 낭비 제거하면 회의 문화 바꿨고 보고 문화 바꿨고 뭐 그다음에 응대 방식 바꿨고 뭐뭐 바꿨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낭비는 어떻게 접근하냐면 제거나 축소로 가야 됩니다. 아예 없애든가 매주 하는 거든 뭐 격주에 한 번씩 아니면 매달 한 번씩. 필요 낭비라는 거는 축소로 하든지 이제 합리화 하는 거, 합리화 또 표준화합니다. 이런 작업의 컨셉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제 현업에 있는 낭비와 필요 낭비와 핵심 일들이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